이중 매매도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1억에 팔았는데 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버렸어요. 1억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1,000만 원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1억 5천 1,500만 원을 들고 왔네요. 이 계약해도 됩니까? 내가 지금 계약서 썼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어요. 간이 떨립니다. 1억 5천을 들고 온다니까요. 어떻습니까? 갈등.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 1,000만 원 받은 거에 2배, 2천만 원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깨고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받고 중도금을 3천만 원 받았어요. 자, 중도금을 받고 난 상태에서 이 1억 5천짜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왜 안 됩니까? 맞습니다. 중도금을 받게 되면 계약의 이행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돌려주는 걸로는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중도금을 받으면 그 계약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억짜리 계약을 끝까지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 욕심에 이 계약을 그냥 2천만 원만 휙 던져주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1억 5천을 덜썩 받고 등기까지 해줘 버렸어요. 괜찮나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사람에게도 배임죄가 성립이 돼요. 나는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임무에 위배해서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줬으니까 나도 역시 배임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 마음껏 해도 됩니다. 삼중매매도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나는 그 사람과 계약을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중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도금이 없는 거래도 있는 거예요. 계약금, 잔금 끝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받게 되면 계약을 깨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줘도 잔금을 안 주는 이유로 계약을 깨려고 해도 매우 힘들어요. 중도금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요즘은 계약금, 잔금 형식으로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부동산을 일시불로 살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 한 방에 끝.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날짜로 단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초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보증금이 일정 액수 이하여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상한선이나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된다,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제한이 없이 항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분이 구해서 임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입신고 하시죠? 요즘 상식적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가면은 그 원스톱 서비스처럼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거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사를 가고 나서 가게 되죠, 그죠? 이사를 가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말하는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그다음에 전입신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방에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따로 논의하는 것은 실무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주택을 집주인이 딴 사람한테 팔아도 그 임대차 계약을 새 주인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만약 5억짜리 집이다. 전세가 3억짜리 들어있다.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은 얼마에 사겠어요? 2억에 사죠. 2억만 주면 왜? 3억 보증금 반환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만 주고 이 아파트를 삽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양수인, 즉 그 주택의 새 주인은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도 이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은 내가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모든 임대차 거래를 할 때도 똑같이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됩니다.
등본 떼봤더니 뭐 국민은행, 5억 근저당 딱 있으면은 국민은행보다 나는 후순위 됩니다. 예, 나보다 앞선 등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그 뒤에 근저당이 딱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깁니다. 내가 확정일자하고 그 전입신고 한 날짜보다 뒤에 근저당권 들어온 거 있죠. 이거는 내가 앞섭니다. 내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비록 등기부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놓으면은 내가 등기부에는 없어도 나보다 날짜가 늦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뭐 가압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겨요. 일반적인 아까 설명한 가압류보다는 훨씬 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런 요건을 갖추면 담보권자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통 얼마로 합니까? 2년. 2년으로 하죠. 왜 2년으로 할 것 같습니까? 법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본다라고 정해놨거든요. 법이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나 이사 갈 거예요. 나는 1년만 여기 있다가 딴 데로 전근을 가기 때문에 1년짜리 계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발령이 안 났어요. 나 2년 있을래요 하면은 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 있어도 2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빼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임대인은 자기가 2년을 주장할 수 없고 1년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임대인, 주인은 1년 만에 나가라 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년 안에 나가겠다 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갱신되는 수가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가 오늘입니다. 근데 아무런 통지도 안 하고 흘러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갱신이 되는데 갱신되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조금만 더 임차인 보호를 좀 더 한다는 생각으로 2년입니다. 법에 정해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간이 도과해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2년 옛날 계약하고 똑같이 이게 집주인들이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어제 끝났는데 오늘 다급하게 전화 와서 막 고성을 지릅니다. 막 법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뭐 나가야 돼 뭐 여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전세 보증금 뭐 2천만 원 더 내놔 이런 경우가 막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면 다 집니다. 그 날짜 기간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해버리면은 묵시의 갱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나중에 집주인이 되신다면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는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은 뭐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요즘은 이제 또 월세 집도 많지 않습니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싶습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있을까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5%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그래서 내가 만약 보증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갱신할 때는 5%니까 얼마까지? 1억 500만 원. 근데 대부분 더 많이 올리지 않나요? 근데 더 많이 올리는 걸 거부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라 그래야죠. 나가라.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그 사람은 이사를 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소송을 걸면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럴까 봐 감히 소송은 못 걸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인상의 한도는 5%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전세 1억에 살았는데 지금 목돈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한 5천으로 줄이고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빼는 대신 월세로 얼마 정도의 비율로 주면 될까요?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몇 퍼센트로 전환할까요? 1년당 이율 몇 퍼센트? 10%. 예. 그래서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을 월세로 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41만 6천 원. 41만 6천 원 정도를 지급하면은 내가 5천만 원을 빼서 내 급한 사업에 쓰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1만 6천 원짜리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환하는 비율도 우리 법이 정해놨습니다.